양자역학이랑 상대성 이론,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근데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랑 차에서 쓰는 내비게이션, 이거 다 이 두 이론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더 신기한 건 이 이론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던 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가고 무거운 거 옆에서는 공간이 찌그러진대요. 영화 얘기 같죠? 근데 진짜예요. 오늘은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 양자역학이랑 상대성 이론이 뭔지 쉽게 풀어볼게요. 양자역학부터 가볼게요. 양자가 뭐냐면요. 양은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이고요. 자는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과학자들은 온도나 속도 같은 거 잴 때 1, 1.1, 1.11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세계를 들여다봤더니 완전 딴판이었어요. 하나, 이, 셋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계단처럼요. 뭔 소린지 바로 안 와닿죠? 당연해요. 100년 전 천재들도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1927년에 솔베이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 모인 사람 29명 중에 17명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물리 시간에 들어본 이름들이 다 모인 거죠.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역사상 최고의 졸업사진이라고 불러요. 이 회의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덴마크에서 온 과학자 닐스 보어가 얘기한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뭔가를 딱 찍어서 정확하게 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재려고 뭔가 하는 순간 그 대상이 너무 작아서 영향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럴 확률이 몇 퍼센트, 저럴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밖에 못 말한대요. 아인슈타인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과학이 확률이라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신은 주사위를 안 던진다. 근데 보어도 가만 안 있었어요. 뭐라고 받아쳤냐면요. 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분위기 진짜 험했겠죠? 결국 이 싸움은 보어가 이겼고요. 코펜하겐 해석이 양자역학의 기본이 됐어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자역학을 깔려고 만든 실험이 오히려 양자역학 설명하는 최고의 예시가 됐거든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요.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처럼 양자역학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상한지 보여주려고 이 실험을 만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양자역학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예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양자역학은 10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버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거의 다 안다는 거예요. 반도체, LED, 레이저 이런 거 다 양자역학 덕분이에요. 스마트폰이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것도 작은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이고요. 양자역학 없으면 지금 세상은 없다고 봐도 돼요. 자, 이제 다른 기둥으로 넘어갈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졌지만 여기선 아인슈타인이 완전히 판을 뒤집었어요. 상대성 이론 덕분에 내비게이션이 돌아가거든요. GPS 위성이랑 땅에서 시간이 다르게 가기 때문에 맞춰줘야 해요. 안 그러면 위치가 수백 미터씩 틀어져요. 상대성 이론은 두 개로 나뉘는데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랑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름만 보면 특수가 더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반대예요. 특수는 특별한 조건에서만 맞는 거라 좀 쉽고요. 일반은 우주 전체에 다 맞는 거라 훨씬 어려워요. 우리 동네 달리기 1등이랑 세계 1등 차이라고 보면 돼요. 특수 상대성 이론부터 볼게요. 이건 두 가지가 깔려 있어요. 첫 번째로요. 갈릴레이가 말한 상대성 원리예요. 큰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일정한 속도로 쭉 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밥 먹고 걸어 다니고 책 읽는데요. 배가 가만히 있을 때랑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안 달라요. 안에서는 배가 가는지 서 있는지 구분도 안 돼요.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두 번째로요. 빛의 속도는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뛰면서 보든 서서 보든 빛 속도는 안 변해요. 이걸 증명한 게 마이컬슨이랑 몰리라는 과학자들인데요. 원래 이 사람들은 빛이 뭘 타고 다니는지 찾으려고 했어요. 파도는 물을, 소리는 공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빛은 뭘 타고 다니냐? 에테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어디서 재도 빛 속도가 똑같았어요. 실패한 실험인데요. 오히려 에테르가 없다는 걸 알아낸 게 엄청난 발견이 됐고요. 노벨상도 받았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만든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핵심이 뭐냐면요. 시간이랑 공간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이랑 공간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려줬고요. 속도 공식 기억나요?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잖아요. 근데 빛 속도가 항상 같으면요. 거리가 바뀌면 시간도 바뀌어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엄청 빠른 우주선 안에서 빛을 위로 쏘고요. 거울에 튕겨서 돌아오는 걸 본다고 해봐요. 우주선 안에서 보면 빛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밖에서 보면 어때요? 우주선이 가고 있으니까 빛이 비스듬하게 가요. 더 먼 거리를 가는 거죠. 근데 빛 속도는 같잖아요. 그럼 더 먼 거리를 같은 속도로 갔으니까 시간도 더 걸린 거예요. 이게 시간 지연이에요. 빨리 움직이는 우주선 안 사람은 밖 사람보다 시간이 천천히 가요.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선 안에서는 자기 시간이 느려진 게 아니라 밖 시간이 빨라진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에 도착하는 것 같고요. 거리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이걸 길이 수축이라고 해요. 이런 거 다 실험으로 증명됐는데요.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확 느껴지려면 빛 속도 가까이 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타는 건 빛한테 비하면 거의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특수 상대성 이론 나오고 한 10년쯤 지나서요. 아인슈타인이 또 하나 들고 왔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요. 이건 중력을 완전히 다르게 봤어요. 뉴턴이 말한 중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잖아요. 지구가 사과를 당겨서 떨어지고요. 지구랑 달이 서로 당기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다르게 봤어요. 중력은 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이 찌그러진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팽팽한 천 위에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어때요? 천이 푹 꺼지죠. 거기에 굿을 굴리면 볼링공 쪽으로 굴러가요. 볼링공이 당긴 게 아니에요. 그냥 꺼진 데를 따라 굴러간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우주도 마찬가지라고 한 거예요. 무거운 별이 공간을 찌그러뜨리면요. 다른 건 그 찌그러진 길을 따라갈 뿐이라는 거죠. 뉴턴 이론으로는 무게 없는 건 중력한테 안 끌려요. 빛은 무게가 없으니까 중력에 안 끌려야 하거든요. 근데 우주에서 보니까 빛이 무거운 별 옆에서 휘더라고요. 1919년에 영국 과학자 에딩턴이 일식 때 이걸 봤고요.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때 신문에 뉴턴이 무너졌다. 아인슈타인 승리다. 이렇게 크게 났어요. 재밌는 거 또 있어요. 왜 그냥 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할까요? 빛은 쭉 가는데요. 무거운 별 옆에서 공간이 휘어져 있으면 빛도 돌아가요. 더 먼 거리를 가는 거죠. 근데 빛 속도는 같잖아요. 거리가 길어졌으면 시간도 더 걸린 거예요. 무거운 별 옆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뜻이에요. 만약 엄청나게 무거운 게 있으면요. 거기는 공간이 너무 심하게 찌그러져서 빛도 못 빠져나와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맞다면서 왜 학교에서 아직 뉴턴 배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뉴턴거로 충분하거든요. 사과 떨어지는 거 설명하려고 공간이 휘는 걸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우주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거죠. 이렇게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세계를요, 상대성 이론은 아주 빠르거나 아주 무거운 세계를 설명하면서 현대 물리학을 바치고 있어요. 100년 전 천재들이 싸우고 고민한 게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랑 GPS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이 그냥 교과서 속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